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이왕이면 몸에 더 좋게 먹으려고 이것저것 조합해서 먹곤 하죠. 예를 들어 고기 먹을 땐 채소를 곁들이고 멸치에는 아몬드를 같이 볶는 것처럼요. 맛도 좋고 영양도 보충되는 최고의 궁합을 찾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최고 궁합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함께 먹었던 음식 조합 중 일부가 사실은 서로의 영양소를 파괴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궁합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몸에 좋으라고 같이 먹었는데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거나 내 몸을 공격하는 독을 만들고 있었다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겠죠. 에이, 설마 내가 먹는 조합이? 하고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습관처럼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조합을 즐기고 계십니다. 오늘 우건행에서는 단순히 카더라 수준의 속설이 아닌 영양학적,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르고 먹으면 독되는 음식 조합 TOP 9을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각각 세 가지의 위험한 음식 조합들을 살펴볼 겁니다. 첫째,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 둘째, 소화불량이나 배탈을 유발하는 조합. 셋째, 비타민을 파괴하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합. 이 내용들은 먼저 확실하게 마스터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해질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음식 궁합의 비밀, 그 놀랍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끼리 만났는데 오히려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막아버리는 최악의 조합들이 있습니다. 영양 만점. 에노. 같이 먹으면 칼슘, 철분 다 빠져나가요. 뼈 건강, 빈혈 괜찮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겠죠? 특정 음식 성분들은 서로 만나면 흡수를 방해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조합들이 우리 몸의 영양소를 훔쳐가는 영양 도둑일까요? 첫 번째, 시금치, 두부 혹은 멸치.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조합이죠.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를 넣거나 시금치 나물에 멸치를 넣는 경우요. 하지만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두부나 멸치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물에 녹지 않는 수산 칼슘을 만듭니다. 이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려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심지어 이 수산 칼슘이 몸 안에 과도하게 쌓이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겠죠. 두 번째, 선지옥은 붉은 육류 홍차 녹차 커피. 선지 해장국 드시고 입가심으로 녹차나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스테이크 먹으면서 홍차를 곁들이거나요. 하지만 홍차, 녹차, 커피 속 탄닌 성분은 선지나 붉은 육류의 풍부한 철분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중이나 식후 바로 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토마토 설탕. 토마토는 라이코펜, 비타민 B 등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 채소죠. 그런데 여기에 설탕을 뿌려 먹으면 설탕이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 B1티아민을 대량으로 소모해버립니다. 토마토에 좋은 영양소를 설탕이 훔쳐가는 셈이죠. 라이코펜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몸에 좋은 음식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사실. 시금치와 칼슘 식품은 가급적 함께 조리하지 않거나 시금치를 데칠 때 식초를 살짝 넣으면 옥살산이 일부 중화될 수 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식사 후에는 차나 커피는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설탕 없이 그냥 드시거나 열을 가해해 토마토 스크램블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같이 먹었을 때 속을 부글거리게 하거나 소화불량, 심하면 폭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합들입니다. 최고의 맛궁합? 사실은 배탈 유발 최악 궁합. 그동안 이유 없이 배 아팠다면 주목. 맛있다고 무심코 함께 먹은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위장을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들이 만나 소화 과정을 방해하거나 장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어떤 조합들이 우리 속을 불편하게 만들까요? 우유, 설탕, 초콜릿. 우유에 설탕을 타거나 초콜릿 우유를 마시는 경우 많죠. 하지만 설탕은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유당 젖당과 함께 발효되면서 배에 가스를 차게 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의 경우에도 유지방과 우유 유지방이 만나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초콜릿 속 옥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유는 되도록 다른 첨가물 없이 그대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감, 이건 예로부터 상극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개와 감을 같이 먹고 심한 폭통이나 식중독 증상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덜 익은 떫은 감 속 탄닌 성분이 깨의 풍부한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덩어리를 만들어 위석 위에 돌 같은 것이 생기는 을 유발하거나 소화불량, 폭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변비가 심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잘 익은 단감은 괜찮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급적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장어, 복숭아, 이 조합 역시 폭통이나 설사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어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생선이고 복숭아는 식이섬유와 소르비톨 당 알코올의 일종 함량이 높아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따라서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이 이 둘을 같이 먹으면 과도한 장 자극으로 설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각은 좋은 음식이지만 소화력이 약하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일까요?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조합들은 특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고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음식들을 함께 먹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영양소 흡수 방해나 소화불량 외에 비타민을 파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합들입니다. 비타민 먹으나 마나? 건강 기름이 도구로? 당신의 식습관이 건강을 망치고 있다. 몸에 좋으라고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특정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어떤 조합들을 또 주의해야 할까요? 오이 먹은 비타민C 풍부 채소과일 오이에는 아스코르빈아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이를 무나 피망, 브로콜리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다른 채소와 함께 생으로 먹거나 갈아 마시면 비타민C가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산에 의해 이 효소가 어느 정도 비활성화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비타민C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오이와 비타민C 풍부 식품은 따로 먹거나 오이에 식초를 살짝 뿌려주면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맥주 땅콩 치맥만큼이나 사랑받는 조합이죠. 하지만 맥주와 땅콩은 둘 다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한 의학적 관점, 같이 먹으면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또 땅콩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면 땅콩보다는 다른 가벼운 안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름 과도한 가열 시 우리가 반찬으로 즐겨 먹는 김. 보통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발라 살짝 구워 먹죠. 들기름, 참기름은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한 기름입니다. 하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은 발연점이 낮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쉽게 산패되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물질 벤조피렌 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김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고 너무 센 불에서 타듯이 굽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름 없이 살짝 굽거나 구운 김에 먹기 직전 기름과 소금을 살짝 뿌려 먹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비타민 흡수를 돕기도 방해하기도 하고 건강한 기름을 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이 무침에는 식초를 꼭 넣고 맥주 안주는 가볍게, 김은 타지 않게 살짝만 굽거나 조미되지 않은 김을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최고의 궁합인 줄 알았지만 최악의 궁합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겠죠? 음식 궁합은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 우리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건강 행복, 매일 먹는 음식의 조합을 신경 쓰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또 다른 최악의 음식 조합이나 최고의 음식 궁합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아직 의원행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은 필수.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실용적인 건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